안녕하세요. 리비아 하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상마당 클로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영상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 좀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드네요. 사스를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세팅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덱스 파일이 너무 많고 CSS 사스 파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사스를 구성을 할 때 파일 구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실제 파일 폴더 구성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목적별로 나누는 것을 사스 공식 사이트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더라도 좀 같이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드시고, 뭐 사스 파일이 좀 잘 모르겠다, 사스 구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오프라인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코딩 방식들도 모두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요 위에 있는 요 유틸리티 메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긴 한데, 일정이랑 그리고 아카이브 쪽 해서 두 군데를 연결하는 이 링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유틸리티 메뉴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아이콘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이콘들을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지만 임의의 아이콘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부트스트랩 아이콘을 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SVG 파일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근데 리액트 환경에서는 리액트 아이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지만, 현재는 우리는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부트스트랩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부트스트랩 아이콘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카이브인데 ARC에서 아카이브 검색하게 되면 관련된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쓰시죠. 이 아이콘 쓰고 이렇게 CDN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저는 SVG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VS 코드로 가셔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미지스 오른쪽 버튼 폴더에서 뉴 파일 하신 다음에 아이콘 아카이브.svg 하시고 붙여넣기 저장 하면 좀 더 빠르게 저장될 수 있거든요. 얘를 또 이미지 수정하고 막 여는 것보다 전 이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캘린더, 그러면 이전 페이지로 가서 캘린더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SVG 파일 복사하기, 이미지스 폴더 우측 버튼 뉴 파일 ICO 캘린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네이크 기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넣곤 합니다. 자, 그럼 HTML 부분을 해볼 텐데요. 헤더에 있는 유틸리티 메뉴이기 때문에 헤더는 이대로 두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했었죠. 코드 순서가 이 제목을 알려주고 내용을 준 다음에 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얘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될 거고요. 이곳이 유틸리티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링크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치기 좀 그러니까 복붙으로 하겠습니다. 네, 복사 붙이기 해서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 아이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제어를 좀 하겠습니다. 클래스 버튼 하고 각각의 역할을 써줄게요. 대소문자 구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따로 관리할 텐데, 버튼 전용 사스를 또 만들 거고요. 유틸리티 컴포넌트 사스를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를 뭐 따로 관리하겠다, 서브 페이지가 유틸리티가 다르죠 좀.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해서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틸리티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 거예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 레이아웃에 속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만드는데 인덱스를 통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틸리티 .sass 하고 언더바 써서 컨트롤 클릭하면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연결을 시켰다면 언더바 제거하고 사스 파일 전 제거를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버튼 만들 건데, 버튼은 컴포넌트 사스에서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튼 사스 컨트롤 클릭하셔서 파일 생성하시고, 그런 다음에 언더바랑 확장자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우선 유틸리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버튼에서 btn 아카이브. 근데 왜 글씨가 흰색이죠?
흰색이 약간 굵어 보여요. 그럼 폰트 사이즈를 적당히 1 RM을 한번 1.4 정도 될 것 같은데 만들어 보고 폰트 웨이트를 한 600 정도, 500 정도 좀 굵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을 넣을 때 비포로 넣을게요. 비포로 컨텐트를 통해서 넣을 겁니다. 여기에 가로 세로 크기가 존재하겠죠. 우선은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URL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스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 경로가 우리 문제잖아요. 이미지 경로 찾아갈 때 사스 파일 위주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CSS로 컴파일되는 기준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루트로 가시는 게 좋아요. 루트에서 이미지스에 있는 archive.svg 반복하지 않음 해주고 가로 세로 크기를 어차피 정사각형으로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적당히 넣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에스펙트 레시오 쓴 다음에 종횡비 1 그러면 1대1 비율 즉 가로 세로 2REM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게 되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포는 인라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부모에다가 인라인 플렉스를 주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통해서 플렉스 레이아웃이 되면 자식 선택자는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들어가고 가운데 정렬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폰트를 좀 더 봐야 돼요. 이렇게 쓸 때 크기가 너무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안에서 이미지가 꽉 차는 이미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 몰렸잖아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미 정렬을 안 넣어서 그래요. 노 리핏하고 센터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꽉 차는 게 좋은 거니까 이럴 때 잘리지 않고 꽉 차야 된다. 컨테인을 넣게 되면 슬래시 해야죠. 슬래시하고 컨테인까지 하게 되면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이 비포의 크기만큼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 글씨보다 살짝 크거든요. 적당한 것 같네요. 이 크기 자체가. 갭을 줘서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갭은 좀 적당히. 자, 임의의 수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상태로 다시 한번 해상도를 초기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 것도 같은 맥락이죠. Alt Shift 방향 키로 하신 다음에 코드 복제하게 캘린더 해주고요. 아이콘명만 다르겠죠? 캘린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같은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많이 반복이 되죠. 근데 이 컴포넌트들은 각각 그 고유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지를 쓰는 건 버튼 쪽은 좀 다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또 뭔가 세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두면 단순히 CSS지만 사스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는 매번 이렇게 경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 속성을 똑같은 속성을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믹스인을 또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걸 또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믹스인을 만들기 위해서 믹스인 전용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선 믹스인 자체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거든요. IR기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곳에서 좀 로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믹스인은 믹스인대로 따로 모아놓는 게 좋아요. 앱스트랙스 폴더에다가 믹스인을 넣어놓을 건데 그 기준은 앱스트랙스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얘는 컴파일되지 않는다. 컴파일되지 않는 파일 위주로 구성하기 위해서 믹스인을 여기다가 좀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믹스인 폴더를 또 따로 만들게 될 거고요. 이 안에서 ir.scss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background.sas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각 클릭해서 연결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 다리 역할인 믹스인 폴더에다가 인덱스 넣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언더스코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각각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기법은 복제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자르기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파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좀 해주고요. 자, 그러면 어디선가 오류가 또 날 거예요. 인덱스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겠네요. IR을 불러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인덱스 오류가 날 거고요. 자, base.sas에서 오류가 분명히 날 거예요. 컴파일 오류가. 왜냐하면 이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믹스인을 IR 기법을 통한 얼리 히든 믹스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코드를 유즈를 시켜줘야 되는데 유즈 경로가 다르죠. 그래서 유즈를 시키는 건 앱스트랙스 폴더 자체를 유즈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앱스트랙스 폴더 자체를 유즈를 시켜서 바로 컴파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컴파일이 잘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버튼 쪽 다시 한번 봐야죠. 백그라운드 만든다고 했죠. 백그라운드 IR 적용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좌측 우측 보기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믹스인을 쓰려면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적용했었는지 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믹스인을 우선 제가 스니펫을 통해서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라는 믹스인 명을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함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매개 변수를 나중에 받을 거고요. 구조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백그라운드 넣었을 때 우선 풀로 써볼게요. 백그라운드 URL 쓰게 되고요. URL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경로는 모르지만 no repeat은 거의 고정이죠.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no repeat은 거의 필수입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X축과 Y축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컬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이 아니면 클립이 들어가겠죠. 백그라운드 오리진 아니면 클립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여기 사이즈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요 슬래시도 또 문제거든요. 무조건 사이즈가 들어가는 법도 없고 무조건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컬러를 이렇게 넣게 되면 또 뒤에 것들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무조건 마지막에 넣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사이에 요 사이즈나 오리진이나 클릭 값을 넣으려면 슬래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넣기 위한 조건 자체가 좌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얽히고 얽혀서 서로 상호관계가 좀 필요한 상태이고 이거를 좀 영리하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한 번 더 뺍니다. 그러면 요 슬래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즈를 따로 매개 변수를 받을 거고요. 오리진과 클립이 있는데 요거는 별도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노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이즈 하나만 이렇게 받아보는 백그라운드의 믹스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받을 때 우리가 경로를 여기다가 쓰잖아요. 경로를 쓰는데 매번 경로가 같아요. 경로가 같으면 변수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 변수화 시키는 건 이 변수에서 할 겁니다. 변수사스에서 따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미지 URL이라고 만들어주고 문자열로 저장하면 되겠죠.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까지 저장을 시켜주고 이것을 이 믹스인에서 유즈를 시켜주면 되겠죠. 유즈를 통해서 경로를 가지고 옵니다. as asterisk를 통해서 모든 네이밍을 그대로 유지하게서 가져오겠다라고 해주시고 이곳에다가 이제는 템플릿 리터럴 방식이 없기 때문에 문자 보관만 쓸 수 있죠. 샵 중괄호를 통해서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img url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걸 기초값으로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명을 써야죠. 여기에다가 문자 보관을 통해서 파일 명을 쓰면 되죠. 그래서 파일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달러를 넣어야죠. 달러 파일 네임을 변수로 받는데 매개 변수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좌표를 넣었는데 좌표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공백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좌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에서 코디네이트 받고요. 코디네이트를 이곳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넣어주면 되겠죠. 컬러 값을 매개 변수를 받아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값 샀습니다. 사이즈 값도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필수값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지만 난 넣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컬러까지만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좌표까지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필수값이 아니도록 만들어져서 이 기초값을 초기값을 여기다 널값으로 둘게요. 널값으로 두면 이제 이 믹스인을 쓸 때에는 이 파일 네임만 필수값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유즈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이 버튼에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요것을 믹스인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믹스인을 가져다 쓰려면 include를 써야 되는데 그 전에 use를 통해서 abstract를 가지고 와야 돼요. as를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포워드를 참조해서 모두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배경을 이대로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include 해주시고요. 믹스인 이름을 쓰시면 돼요. background 넣으시고 여기에서 줬었던 이름 있죠. 그래서 요 필수값 우선 이름부터 넣어볼게요. 확장자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넣습니다. 근데 문자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컴파일은 잘 됐어요.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로 한번 찍게 되면 이미지 잘 들어갔고 노 리핏까지 들어갔죠. 우리가 노 리핏까지는 필수값으로 넣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매개 변수를 받는 값들은 인수로 넣어주지 않는 이상 얘는 이제 널 값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빈 값이라서. 그럼 뒤에 있는 값을 넣고 싶다 하면 이 순서는 꼭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쉼표를 통해서 좌표 있나요? 센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값을 넣어야 돼요. 컬러 없죠? 컬러 없는 경우에는 널 값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컨테인을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인을 넣는데 이 사이즈를 좀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옵션이라는 값을 받아서 이걸 비교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널 값으로 받을 건데 여기에서 조건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 조건식을 통해서 만약에 옵션이 특정 단어일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건데 특정 단어라는 게 내가 사이즈일 경우, 예를 들어 사이즈가 되면 이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다른 게면 다른 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사이즈일 경우에 뒤에 값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널이고 뒤에는 밸류 값을 받아 줄 겁니다. 이것도 널 값으로 받을 거예요. 자, 결국 옵션과 밸류 값을 받을 건데 옵션이 사이즈면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요 밸류 값을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옵션이 컨테인이면 백그라운드 오리진에 컨테이닝 값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고 else if를 통해서 옵션이 커버면 백그라운드 커버가 아니라 클립이면 백그라운드 클립이 들어가야죠. 클립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컨테인이 아니죠. 오리진이면 오리진 들어가고 요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요걸 했을 때 이젠 뒤에 값을 우리가 include 넣었을 때 요 세 번째 값은 널 값으로 그냥 컬러를 제외시키고 그 다음 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값이 옵션이니까 나는 지금 뭘 넣을 거냐? 사이즈를 넣을 거죠. 그래서 사이즈라는 문자열을 넣게 될 거고 사이즈 다음에 이제는 컨테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문자열로 되긴 하는데 컴파일 잘 됐고 컴파일 된 걸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보게 되면 before에 사이즈에 컨테인이 잘 들어갔어요. 결국 요 네 번째 값이죠. 네 번째 매개 변수를 네 번째 인수 값이 얘를 통해서 이 옵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으로 받아서 따로 결과값을 따로 추출하는 거죠. 자, 오류를 일부러 한번 일으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일으키고, 자, 오류가 났는데 작성 순서가 물론 여기에 코드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 순서대로 써야 되는 데가 뭐 누락을 했구나, 요런 걸 좀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요 첫 번째가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빈값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오류는 생겨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컴파일이 됐을 때 빈값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에러를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타입 오브가 있는데 요 타입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 우리가 유즈의 사스의 메타라는 것을 참조를 해서 실행시켜야 되는데 요 매개 변수의 요것을 meta.type of 해서 요 변수명을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type of가 문자열이 아니라면,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바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요 에러 메시지가 이미지는 파일명.점 확장자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에러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빈 문자열도 이 스트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여기다 or를 통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or 통해서 파일 네임이 만약에 그냥 빈 값으로 들어왔다면 요것 또한 문자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완전 현재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스트링으로 인식합니다. 사스에서는. 그래서 완전 빈 값이 들어왔을 때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스트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 다 테스트 해볼까요? 빈 문자열로 넘기더라도 이렇게 오류를 뜰 수 있고요. 숫자를 넣으면 오류 뜰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다 문자를 넣는데 그 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점 원하는 확장자까지 쓸 수 있게 다 필터링을 걸어줄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는 문자열로 요 확장자 파일명 포함된 확장자명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잘 컴파일까지 실행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크기까지 하게 되려면 이 뒤에 있는 코드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코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에 있는 버튼들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버튼 하나 만들고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믹스인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요거는 미리 세팅이 돼 있다라 하면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믹스인까지 아예 만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됐었는데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내가 구상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을 이렇게 넣었고요. 유틸리티 쪽 한번 할 텐데요. 유틸리티 사스로 가셔서 유틸리티에서 이제는 정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한번 확인하게 되면 여기서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흰색으로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이미지 자체를 전체 배경으로 꽉 차 있습니다. 포지션으로 갈 것 같고요. 스크롤 내리면 같이 내려가지면 여기 고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앱솔루트 있다가 내려가면 고정이 되는 걸로 확 바뀌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클래스를 우선 잡겠습니다. 좀 클래스 해주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인셋으로 가겠습니다. 0, 0, 오토로 가서 해주고요. 배경색을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다 검은색이라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리고 포지션으로 갔기 때문에 패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패딩 블럭을 통해서 상하 패딩으로 주겠습니다. EREM 정도 줘서 좀 큼지막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버튼은 어딨냐? 자,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 버튼이 유틸리티에 있기 때문에 흰색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검은색인데, 그래서 이 버튼에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틸리티가 부모로 존재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흰색으로 가겠다. 이 두 개를 각각 해주게 되면 컴포넌트의 소속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검은색, 흰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복제해서 화이트 버전 이미지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아카이브 화이트, 그리고 캘린더도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카피가 아니라 화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색상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필 보면 current 컬러가 아니라 여기는 화이트로 바꿔주게 될 거고요. 화이트 버전에서 필을 current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데 유틸리티에 있다면 비포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유틸리티에 있다면 이 이미지 경로가 여기에서 화이트로 바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포도 유틸리티가 부모로 존재한다면 여기에서도 이미지명이 화이트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요, 전부 다 화이트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상마당에서 오른쪽에서 마진형 오토에서 가운데 정렬된 거잖아요. 우리 마진형 오토의 가운데 정렬을 이미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웹 사이즈라고. 웹 사이즈 기준을 앱스트랙스에서 이미 변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앱스트랙스 연결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유틸리티에서 가운데 정렬을 얘네들을 우측으로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div로 감싸서 자식으로 잡아줄 거고요. 유틸리티 사스에서 use를 통해서 앱스트랙스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자식에 있는 div에 width는 웹 사이즈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진 인라인이 오토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선상이 똑같고요. 이 상태에서 유틸리티 자체가 우측 정렬이 되면서 갭이 있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파이 컨텐트, 엔드 해주시면 우측 다 붙을 거고, 이 상태에서 갭을 임의의 갭으로 줘서 해주게 되면 좀 더 나은 형태가 되겠죠.
자, 유사하죠? 위에 너무 붙어 있죠? 그거는 뭐 헤더에 요 영역을 보존받지 못했기 때문에 헤더 사스를 열어주시고 헤더의 기본 사이즈는 마진으로 들어가는데 오토에서 나는 10rpm 정도 해주고 오토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형태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오래 걸렸지만 요 유틸리티 메뉴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검색 쪽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